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나에게 큰 공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주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로로 받은 상담 내용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스터디를 해보실 만한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오감스의 부동산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지인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친구의 성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고민을 일단 많이 해요. 하지만 행동력이 있는 친구여서 움직이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본인이 옳다고 결정한 게 있으면 이제 거침없이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 결국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제 지인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고자 꽤나 장기간 동안 상담을 해줬고 얼마 전에 그 끝이 났습니다. 물론 향후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고민을 더 해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1차적인 고민이었던 그 실거주와 투자라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저도 이 친구를 장기간 상담해주면서 나름 이 친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느낀 점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에 제 친구도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우리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자 한 사람이 고민을 해서 부동산 투자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 따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통해서 이 마인드셋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할 무렵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다들 그렇죠. 결혼할 시기가 되고 내 피부에 와닿을 때 그때쯤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20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젊은 층들은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었죠. 그때 이 친구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관심을 빠르게 가진 편이었습니다. 항상 부동산에 대한 경제, 인문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주변에 설파를 하고 다녔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들었고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방향만 잘 잡아서 행동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본인의 가치관이 분명한 친구다 보니까 그때에는 저의 조언이 그 부동산 매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이 친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 알아볼 거를 알아보고 이미 이걸 살 거야 라고 매수를 결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에게 하는 질문도 이 본인이 정한 결정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연은 서울의 어느 중위급 지역구에서 5동 정도 되는 오래된 단지형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 매수를 예정하고 있다. 실거주 겸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단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빌라의 위치가 그 본가 근처에 있는 빌라여서 추후에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 오래된 빌라지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그 친구에게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 실거주는 그렇다 치고 그럼 어떤 점에서 투자적인 메리트를 보았길래 실거주 겸 투자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 빌라 단지를 포함해서 그 인근의 노후된 건물들까지 엮어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개발 계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에서 거주를 하다가 추후에 새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할 생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이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 빌라에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권리관계였어요.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부지 전체에서 토지의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그 단지형 빌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주로 큰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단독이나 공장, 창고용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예정 부지 전체에서 그 단지형 빌라가 가지고 있는 땅의 부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 크기에 비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평의 토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800평은 8명이 100평씩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남은 200평은 40명이 5평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40명이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아가려면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겠지만 그래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하는 게 수익률이 더 크겠죠. 그리고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40명의 빌라 소유주들이 몇 명만 반대를 해도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빌라 앞쪽으로는 그 근생 용도의 슈퍼나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측면에서나 사업 진행 리스크 관련해서나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재개발 사업지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만 리스크가 크다고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 부지에 빌라들이 많았다면은 다른 재개발 사업지들처럼 끌고 갔겠지만 그 개발 부지에 그 빌라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진행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협의는 빠르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빌라만 상대적으로 협의가 늦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개발 진행에 있어서 다른 토지 등 소유자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곳은 애초에 협의가 다 끝났는데도 이 빌라만 협의가 지연된다면은 그 개발 사업에서 이 빌라의 존재가 리스크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그 빌라의 위치입니다. 작은 땅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파트 개발 부지 정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서 알박기까지 가능할 테지만, 그 빌라 단지는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는 그 부지의 가장 끄트머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땅에 비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구분 소유주들이 많고 위치도 핵심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한번 제안은 해보겠는데 반대도 좀 있고 협의도 어렵고 앞에 상가들도 있고 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그 빌라는 빼고 진행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대차게 뜯어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차게 말린다고 한들 안 할 친구도 아니었어서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정한다고 하니까 그래 잘 알아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친구를 더 대차게 말려봤어야 하는 건데 라면서 종종 후회를 하긴 했었어요. 제가 도시와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아오면서 느껴온 것이 있다면은 사실 이 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제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한다면은 매매든 임대든 주택 계약은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택을 계약하고 거주를 한다는 건 그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매매를 원할 때 바로 처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묶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추후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포트폴리오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잔금까지 치를 여유 자금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유한 집에 상당한 자기 자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집을 매수할 때는 현재 집을 처분하고 매수하는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죠. 보통 우리가 매수한 집은 내가 가진 대부분의 자본과 부채가 그 자산으로 묶이는 형태인데 그 묶인 상태가 언제 풀릴지 확실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도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기에는 그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크죠. 자칫하다가는 그 보유한 집이 안 팔려서 그 잔금 여력이 생기지 않아서 이미 내버린 계약금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처분이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매도를 원해서 여기저기 매도 의뢰를 해놨다고 해도 그 불확실한 상황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투자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인 것이죠. 그리고 매매보다는 덜하겠지만 임대, 특히 전세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만큼은 목돈이 묶이는 상황이죠.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빠져나올 수는 있겠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계약자를 얻어주고 나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계약자가 바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그 전세 사기와 같은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첫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시기, 한번 잘못 거래를 한다면은 내 향후 인생 계획이 크게 흐트러지기가 쉽고 더 좋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집을 계약한다는 것, 특히 첫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집을 계약한다고 할 때 그 지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봐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첫 선택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다는 것이죠. 여하튼 결국 그 친구는 그 빌라를 매수했고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아내와 둘이서는 신혼이니까 같이 있으면 좋기만 하니까 어떻게든 거주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저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경기도 삼송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분양권을 P200을 더 주고 배수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분양권이어서 초기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삼송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쯤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재개발이 가시화될 테니까 그때 수익 보고 팔아서 삼송에 아예 입주를 하던,
타이밍이 잘 맞아서 삼성 아파트가 완공이 될 무렵에 현재 거주 중인 빌라가 아파트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삼성 아파트에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물론 이번에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 초입이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 전역에 핫한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느라 바쁜 때였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현재 거주 중인 빌라를 처분하고 돈을 모아서 구축이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역시 본인의 계획대로 삼성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삼성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다가왔지만 먼저 매수한 빌라의 개발은 가시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빌라는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 삼성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빌라 일대의 개발은 결국 아파트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 빌라만 쏙 빼놓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빌라의 구분 소유자들의 복잡한 권리와 그 앞에 상가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애초에 그 빌라 부지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도 아니어서 싹 도려내고 개발을 진행한 것이었죠. 그 빌라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 아파트 시세는 그 분양가보다 2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한참 상승기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랐었죠. 근데 만약 삼성 분양권을 매수했던 그 시점, 그 빌라를 처분하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매수했다면은 그 삼성 수익의 몇 배는 더 되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돈은 벌었지만 번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기회비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먼저 매수한 빌라는 그 물리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을 잘했고 삼성의 새 아파트에서 수년간 쾌적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갈 때가 되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 아파트가 올라주긴 했지만 서울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미약하고 이대로라면은 격차가 더 벌어져서 서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친구는 저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게 이제 작년 일인데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삼성 아파트가 상승기에 쭉 오르다가 하락기가 오니까 쭉 빠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작년 대세 하락장에서도 과감하게 한번 움직여 보고자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에 오기까지 저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왔지만 그 친구를 비교적 초창기에 상담을 해줬다 보니까 과거에 대차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많이 남아있었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는 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봐야겠다. 저 혼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매도를 해라.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파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처분을 하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봐라. 그리고 일단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팔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 우선 관심 있는 집들을 최대한 많이 보러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친구도 순순히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삼성 아파트가 매도 계약이 됐습니다. 막상 매도가 되니까 지금까지 관심 있게 보러 다녔던 아파트들을 정말 사도 되는 것인지 계속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민은 많이 해도 선택할 때는 하는 친구여서 이번에는 제 기준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 의견을 계속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이어서 이 아파트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아파트는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당연히 너의 집이니까 너의 선택인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너의 이 선택이 추후에 너를 정말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이 집 사는 것을 가지고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저도 간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예상 매수 금액에 맞춰서 제가 소팅한 아파트 리스트들을 매일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죠. 그리고 그 친구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 중에서 어느 특정 아파트를 꼭 보러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이었지만 서울에서 상급지로 분리되는 지역의 아파트여서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아파트는 꼭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드뷰를 먼저 보니까 아파트 동간에 단차가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 친구가 그 집을 보러 가니까 해가 잘 들지 않아서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서 내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 로열층 매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그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소개로 그 아파트를 갔지만 그 친구가 직접 그 아파트를 찾아갔기 때문에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왔지도 않은 좋은 매물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친구는 그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워낙 또 고민이 많은 친구여서 다른 아파트랑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직장하고도 더 멀고 약간 구릉지가 있기도 하고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죠. 볼 땐 좋았는데 집에 와서 또 곱씹어 보니까 이제 단점들만 또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있는데 그 집을 계약하면 매도인이 바로 1억을 빼준다고 하니까 뭐 혹해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네 고집대로 할 거면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번엔 진짜 확신을 좀 주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확신을 주려고 난 정말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친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나중에 잘못되면은 내 탓해라. 내 탓해도 되니까 나 믿고 먼저 봤던 그 아파트를 매수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로서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어요. 뭐 그 친구도 황당했을 거예요. 뭐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뭐 제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 상황이 정말 그 친구한테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나중에 뭐 잘못된다고 해도 그 친구가 정말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원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친구도 마음이 동했는지 결국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친구는 결론적으로 서울 중급지에 있는 빌라와 경기도 삼성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빌라는 호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 투자 용도라는 문구로 홍보가 되고 있는 오래된 빌라 매물로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의 아파트는 그 친구가 매도한 금액에 비해서 수천만 원 호가가 떨어졌지만 용산의 아파트는 그 친구가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1억 5천 정도가 상승을 해서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거의 1년 만에 뭐 반올림해서 기회비용을 합친 자산의 가치가 2억 정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도 결국 할 때는 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와 그 지식을 억지로 막 쑤셔 넣어도 이게 튕겨나오지 않고 흡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뭐 저한테 고맙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그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한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친구는 한 번 잘못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돌아가야 하고 인생에 꼬여버릴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뭐 실수라고까지 보긴 뭐하지만 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준수한 궤도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동일한 선택이든 다른 선택이든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시는 것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례와 결정을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부동산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